자, 이번 시간에 제가 한 5분 정도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배운 거.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세 강을 찍었잖아요. 세 강의 동영상을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5분 스피치라도 좀 봐주시라는 것 때문에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했던 게 제가 권리변동이라는 걸 했었어요. 여기는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권리변동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썼는데 우리가 요걸 하나 여기 보일란가 모르겠네. 예, 권리변동이다 그러면 권리변동은 뭐라고 했어요? 권리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되는 거 있죠. 이걸 총칙해서 뭐라고 한다? 권리변동 그래요. 나중에 물권법에 가면 물권 변동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계약법에 가면 채권 변동, 계약 변동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권리 변동이 될 때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뭐예요? 법률 행위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법률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얘를 준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법률 행위에 오면은 반드시 종류가 나와요. 근데 이 종류가 22회 때, 23회 때, 26회 때, 그리고 지문 중으로 하나씩 들어가져요. 기출문제로.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하나. 근데 의사표시가 하나라고 해서 무조건 단독행위가 되는 건 아니고 의사표시가 하나이더라도 효과가 발생이 되어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의사표시는 몇 개? 의사표시는 한 개이지만 플러스 뭐가 나와야 돼요? 효과가 발생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이걸 단독행위라 그래요. 근데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 있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있다. 상대방 없는 건 사람이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의사가 도달이 되어야 되느냐, 도달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임차인이 월세를 2번 안 냈어요. 그럼 임대인이 자기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임차인 나 기분 나빠. 너 나가. 너 나가. 그럼 임차인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 그 나가라는 해지의 의사가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런 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돼야 된다? 도달이 되어야 되고요. 상대방 없는 건 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있다, 없다 구별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 있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취소. 취소가 도달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해제, 해지 이런 건 도달이 돼야 되고요. 상대방 없는 건 유언, 유증하고요. 소유권 포기 요거 그냥 쓰레기 생각하면 돼요.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거 생각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제가 요걸 일부러 프린트해서 안 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만 두시라는 거. 지금 쓰려고 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요건 내가 안 했으니까 놔두셔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성립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인데 반드시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 뭘 따진다? 이 효력 요건을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불성립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부존재. 그럼 부존재면 불성립이잖아요. 그럼 성립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유효, 무효 이거 따지면 돼, 안 돼? 유효다, 이게 무효입니다, 이거 취소입니다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간혹 우리 28회 때 나온 게 착오, 아직 안 배웠는데 착오란 말도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은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28회 때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답이 됐어요, 그때.
그 다음에 성립 요건은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게 성립 요건이고, 그럼 당사자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자, 당사자가 있어야 돼. 당사자는 뭐예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돼 있죠? 그럼 능력이 뭐였죠? 요 능력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권리, 능력하고 그 다음에 의사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으면 효과는 뭘로 가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없으면 효과는 요것은 무효로 취급을 해요. 나중에 가면. 그 다음에 거꾸로 여기 행위 능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행위 능력은 미성년자를 의미해요. 만약에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면 뭘로 가는 거고 나중에 취소 사유로 가요. 그래서 효력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효력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언제까지 확정돼야 되죠? 이행기까지.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되죠? 근데 가능은 사회통용으로 정하는 거고, 가능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불능이 두 개로 나눠졌었죠? 그럼 원시적 불능은 계약을 하긴 했지만 계약하기 전에 이미 목적물이 소실된 상태로 무효인 거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을 할 때는 있었잖아요. 근데 계약 이후에 이행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유효. 그래도 유효.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나한테는 대만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방 올라옵니다, 실력이.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죠. 근데 적법에는 조심할 건 강행 규정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의무 규정. 그러면 강행 규정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거죠. 사회 질서와 관련성이 있는 거고, 의무 규정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강행 규정은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효력 규정이 있고 또 하나가 단속 규정이 있다. 이렇게 효력 규정은 위반이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요건 무효.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은 위반이 되더라도 얘는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요건 좀 차이가 있죠. 요건 무효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우리가 보통 강행 규정은 누구를 말한다는 거야? 요거 효력 규정을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회적 타당성은 103조 관련된 부분이고, 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때 나중에 가면 제가 나중에 요건 좀 외워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진이, 그죠?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아까 써준 거,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사기나, 그 다음에 강박 나왔었죠? 이런 걸 좀 정리해서 좀 외우시면 되는데요. 외울 때는 그냥 비, 통, 착, 사, 강 이렇게 비통, 착사강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외울 수 있어야 돼요. 비통 여기서 끊으면 되고 착사강 이렇게요.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목적 다시 나오죠 이제. 자, 목적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목적은 뭐예요? 확정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자, 가능은 원시적 불능은 뭐라고요? 무효. 이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 이제 머릿속에 기억나야 돼. 후발적은 유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원시적 무효, 후발적 유효. 이렇게요. 적법성은 강행 규정 위반하면 뭐예요? 무효. 근데 강행 규정에서 단속 규정은 뭐라고 했어요? 유효. 근데 뭘 받는다? 처벌. 그렇죠? 이 무효가 중간 생략 등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고 사회 질서에 위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나중은 결국은 103조 위반되냐 안 되냐를 외워야 돼요. 이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이건요. 103조 위반이 아닌 거고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강박, 앞으로 약속인데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 혹시 지문 중에 지문 쭉 읽다 보면 제가 찾아드릴 거예요. 강박이란 글자가 보이죠? 그럼 얘는 103조 위반 아니에요.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아까. 그 다음에 명의신탁, 해외 파견 경매,
매매 후 범죄로 취득한 걸 알았다. 부척 관계에서 부척 관계를 맺으면서 한 약정은 당연히 무효예요, 이건. 그 다음에 조세 포탈, 그 다음 비자금, 주지 임명행위, 투기 목적, 도박 채무 변제는 무효인데 요걸 대리권 수여 행위는 유효가 돼요, 나중에 가면. 그럼 지금 요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판례를 내가 봤어야 되는데 아직 판례가 아니라 입문서라 이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한 번만 들어주란 거, 이건 우리가 이해하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강박에 의한, 강박자가 보이거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103조가 아니에요. 이거 시간 질질 끌으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가면 이렇게 딱딱딱 기억하고 넘어가야지. 이 판례를 일일이 다 설명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건 단순한 문제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이런 글자가 나오면 103조가 아니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요. 자, 불공정 법률액이 나오잖아요. 이건 폭리행위라 그래, 다른 말로. 1억짜리를 2천에 매입한 거니까.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에 뭐라고 했어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현저한 불균형. 언제가 기준이다? 법률 행위시 기준인데, 이때 조심할 것은 주관적 가치 판단이에요, 객관적 가치 판단이에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주관적으로 이건 너무 비싼 거야, 내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의 가치야, 그건 지 생각이고, 우리가 말하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피해자는 뭐 해야 돼요?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전부의 하나야. 하나. 근데 여기 시험장에 가면 전부 갖춰야 된다, 그럼 X가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계속 흘러보냅니다. 그래도 계속 반복돼요, 이것들을. 5번, 6번 반복한다니까. 안 해올래, 안 해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는 거야, 지금. 이게. 두 번째, 무경험은 뭐라고 써요? 궁박은 아까 뭐라고? 정신적, 재산적 되죠. 경솔은 신축하지 못한 거죠. 무경험은 거래 일반. 특정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정 영역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래 일반. 생활 경험. 그 다음에 폭리의사. 알면서 뭐예요? 이용. 알면서 이용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 경솔과 무경험은 누가 대리인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애울 때 일단 경무대 이렇게 외워놓으시라고. 청와대 말고 경무대야, 경무대. 경무대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직무보던 데가 경무대. 그 다음에 무효를 주장한 자가 모든 요건을 주장 입증해야 되고, 추정이란 말을 못 써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되고, 폭리자는 반환 청구가 안 되거든요. 요건 나중에 문제입니다만 일단 이렇게 불공정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세 개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두 번째는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폭리자는 이를 알고,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알고 뭐가 있어야 돼?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럼 뭐가 된다? 불공정은 무효. 그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가 하는 거고, 다음 주 오면 이제 의사표시하고 대리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